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섬 주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여객선 중고경제가 도통 시동이 걸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싹은 섬 주민에겐 할인되지만 육지 주민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이동권에 있어서 제약이 많다 보니 여객선 공용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폭넓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서지역 교통망 과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운임제 하면 공영제와 비공영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객선 운임과 관련해서도요, 공영제와 비공영제로 준공영제라고 그러죠.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준공영제, 여객선 준공영제 했다면 부정기선, 그러니까 정기선의 경우 목포에서 제주도, 또 목포에서 흑산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날짜와 요일에 정기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정기선이라고 그러고,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하루 1일 1회 운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을 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이런 그 항로를 부정기 항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기 항로 같은 경우는 이용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정기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의 경우 아마 손해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존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여객선 준공영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전국에 9개 그 항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와 거문도 항로, 그리고 또 신안군의 송공항과 신월 등 2개 항로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목포와 가거도 항로, 또 목포와 안자 복호, 그리고 하이도를 잇는 항로 2개가 선정이 되어서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10월 초에 운항이 되는 거로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조금만 미흡한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0월 초에 운항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섬 주민들은 이와 같은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환영만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객선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낙도에 인구가 많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그 낙도의 섬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섬 주민들에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객선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섬 주민들이 모두 환영하지는 않는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물론 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섬 주민들의 경우 여객선 운임이 3만 원 이하는 5천 원, 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는 6천 원, 또 5만 원 이상은 7천 원의 그 운임으로 해서 왕래를 합니다만은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운임이 육지를 자주 왕래한 섬주민회 같은 경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주소를 섬에 두고 있지 않지만 섬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관광객들 같은 경우, 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100% 운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인 가족이 승용차로 비금도나 덧초도를 관광을 한다고 했을 때 여객선 운임,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운임 포함해서 약 왕복 한 15만 원 정도 이상이 순수 교통부로 이렇게 소비가 되거든요. 큰 부담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국의 섬 주민들이 주축으로 하는 섬주민 협의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영제와 관련해서
국민청원을 낸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네, 전남 지자체들의 도서 지역 접근성과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남 지역이 특수하게도 굉장히 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주민들도 많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섬을 왕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상당 부분이 저희 전남으로 왕래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난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전남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교통비 같은 게 도비나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한 200억 원 가량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 상태로 다니면은 이제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공영제를 시행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목포 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한 개 노선인가요? 두 개 노선이 있고 올해도 지금 중공영제 시행에 맞춰서 노선이 추가될 것으로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 사실은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공영제를 시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정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은 정부 재정을 어떻게 얼마만큼 투입해야 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지원하는 선사에 대해서 심사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됐는데 항로를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좀 준비가 미흡해서 올해 시범 운항이 제대로 될지 내년부터 운항이 될지 약간 좀 미지수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객선 중공영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전남에서 이렇게 중공영제, 여객선 중공영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난 8월 8일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행사가 목포시 사막도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육지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섬의 발전, 관광객 유인이란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섬이 많은 우리 전남, 특히 신안군의 같은 경우는 섬을 얘기할 때 또 여객선 운임과 관련해서 논할 때 신안군을 제외시킬 수가 없는 거죠. 신안군의 경우는 작년에 송공항과 신월, 박지, 반월에서 두 개의 항로가 여객선 준공영제 항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미흡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님이 후보 시절부터 여객선 1,000원 운임제라는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선거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섬 주민들이 1,000원 여객선 운임제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여수의 경우는 작년에 여수와 검은도 사이에 항로가 여객선 준공영제로 채택이 돼서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외지 관광객 유인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법적 제도적 장치들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여객선 공영제와 관련해서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산 때문에 이제 공영제를 준공영제로 대체했거든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영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준공영제가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 준공영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우리 그 신안군에 또 목포의 많은 선사들이 탈락이 됐는데 이유가 적자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준공영제 선로선사에서 탈락이 됐는데 이건 정말 현실을 무시한 너무 무시한 그런 그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영역선 공영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전라남도지사님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렇지만은 군수님들 같은 경우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너무 여객선 운임 관련해서 조용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지 조금 그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는 건지 좀 아쉽기만 하고요. 대중교통법에서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법을 살펴보면요. 대중교통법 3조 1항 6호에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오지, 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2조 2호를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버스, 대중교통 버스, 즉 버스를 얘기하고요. 또 도시철도, 지하철을 얘기하죠. 또 기차, 이 세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는 여객선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대담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여객선이 제외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많은 좀 부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부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이렇게 도서 주민들을 편안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법적, 제도적인 조치가 좀 있을까요?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공영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사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형태의 공영제가 돼야 사실은 이 안정성이라든가 이동권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그게 이제 충분한 대비가 되는데요. 현재 운행 상태로 봤을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객들이 불편을 제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선사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행을 했다 안 했다 한다. 그리고 뭐 이익이 낮으면 안 한다.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운행을 해야 안전 점검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항로에 제대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대선 공약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인천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제 그쪽에 더 유권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의식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재정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지금 난항을 표색을 하고 다음에 이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예전에부터 계속 돼왔던 준공영제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로를 조금씩 확대를 한 것인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정책의 대중교통으로 이 여객선을 지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에는 명확하게 여객선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거를 여객선도 대중교통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지정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공영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좀 잠정적인 과도기적인 상황 같습니다. 네, 이제 대중교통으로 여객선을 지정해야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이제 공영제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서 주민들의 교통 편리 접근성을 위해서 발전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일률적으로 공영제로 바로 전환하기는 힘드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제3의 형태의 좀 운영 형태를 모색을 해서 공영제로 가는 과도기적인 좀 방안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섬 주민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섬 정책을 좀 일관적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기관이 좀 정부 기관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도서 주민들의 교통 편리, 접근성을 위해서 발전 방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전남의 경우 섬이 많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섬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천사대교 준공으로 인해서 완공으로 인해서 신안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높은 여객선 운임으로 인해서 발길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재방문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발전에, 특히 선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선발전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섬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라는, 복지 혜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여객선 운임제는 우리가 분명히 바꿔야 되겠고요.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지금까지 섬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섬에 대한 그런 지대한 관심, 또 섬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임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만의 목소리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객선 공영제는 지상 과제입니다. 꼭 돼야 되는 거고요.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여객선 공영제가 아마 후보들의 섬 관련 공약 가운데서는 주요한 공약으로 아마 나올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영제, 여객선 공영제를 위해서 섬 주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장,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 또 중앙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해서 정부를 향해서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많은 항로의 선사들이 준공영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준공영제 선사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서로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어떤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건지 어떤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정확히 파악해서 섬을 위해서 섬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섬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준공영제가 잘 실행이 돼서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준공영제가, 여객선 준공영제가 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들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 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섬과 육지 간 일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서 이제 확대를 하자.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적자를 기록한 적자 항로 운영사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먼저 이제 섬과 육지 간 일일 생활권 구축으로 이제 보면은 사실 목포 가거드 항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준공영제 항로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가거도에서 목포로 왔다가 가는데 뭐 오는 데만 1박 2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로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섬 주민들이 인터뷰한 결과로는 왔다 갔다를 하루에 목포에서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어서 이분들한테는 일일 생활권 구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년간 적자를 기록한 항로들, 사실은 적자 항로는 그대로 두면 민간 그 선사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로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 실시로 사실은 이제 일일 생활권에 새로 들어오는 의미와 또 이동권이 좀 보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네, 여객선 준공영제가 잘 좀 처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과 편의성의 개선을 통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또 지역 경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